난민이 보호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복지 혜택을 준다는 뜻인가요? 난민이 누구인가를 보셨죠? 설명드릴 게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 5대 사유와 박해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셨죠? 그럼 이번 시간엔 난민의 혜택, 즉 보호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민이 보호된다는 말은 영어의 protection이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난민이 보호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 즉 박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일까요? 첫째로 난민법제에서 보호를 한 우선 국적국 정부가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난민을 협약국에서 2차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근대 국가 수립 이후 각자의 국민을 보호할 1차적 의무는 각 국가에게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게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돌려 생각하면 자신의 국적국이 스스로 박해를 하거나 아니면 박해를 방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국적국 정부가 원래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난민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적국 정부가 보호하는 데 실패한 국민, 즉 인간은 국적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곳에서 보호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난민의 보호는 대체적 보호라고 부릅니다. 즉 각 정부가 인간을 국민으로서 잘 보호할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2차적으로 인간을 난민으로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 뜻이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둘째로 난민에게 협약국에서 일정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적국 정부가 국민의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지 않아 박해받게 하였다면 대신해서 난민으로 보호하는 협약국 정부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민에 준하여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난민은 강제 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보호가 없는 자신의 나라, 즉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기 때문에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권리죠. 하지만 난민협약의 보호는 2차적으로 국민이 그 나라 국적국에서 받을 보호를 대신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국의 국민에 준하는 권리들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자국민을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듯 난민에게도 그에 준하여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상에서 난민이 보호된다는 의미는 복지 혜택을 난민에게 많이 주는 건 아니냐 또는 난민에게 내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냐 라는 비판과 사실 큰 관련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외로 추방되지 않듯 추방하지 않고 여러분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난민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과 달리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난민이 보호된다는 것은 한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외국인에게 없었던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추석 때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국가에 감사해야 해, 해외로 추방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무슨 소린가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감사해야 해, 취업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취업할 곳을 찾기 어려워서 문제지 취업할 권리가 있으니까 감사하라니요. 난민들의 보호란 이런 것입니다. 강제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 취업해도 잡혀가지 않을 권리, 이런 것이 난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보호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죠. 마찬가지로 난민들도 기본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보호입니다. 박해를 피할 수 있으므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럼 이렇게 자격만 회복시키는 것이 보호라면 난민 정책은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만 난민들이 국민에 준하는 보호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받는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실제로 난민들은 문화, 언어, 관계, 사회적 자원, 경제적 상황 모든 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난민들에게 구체적인 별도의 사회보장적 지원이 없이는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난민들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많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을 제외하곤 통상의 난민들에게 아무런 지원이 전혀 없지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라앉는 배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일부는 구명보트를 던져서 구조하고 일부는 구조하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구조된 일부 승객들이 해변가에 다다라 우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승객들의 삶이 전국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닐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방금 피했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살아남은 승객의 안전과 평화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승객은 평생 해변에서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과 미래, 관계를 설계하고 꿈꾸고 같이 어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 침해를 피해서 왔는데 또 다른 차별과 인권 침해를 도착한 해변에서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난민들 송환되지 않게 돕는 것 외에 도착한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부가 차별과 인권 침해를 용인해서 결국 스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이것은 또한 강제 송환 금지 의무의 간접적 위반이 됩니다. 직접 쫓아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것이죠. 힘들게 해서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난민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합니다. 법이 규범적으로 난민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 활동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난민의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